여러분 넥슨이라는 회사를 아십니까? 아마도 모르는 분이 더 적겠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게임 회사 중 하나이자 세계를 대상으로 게임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대 기업입니다. 메이플 스토리, FIFA 온라인 등 많은 유명 게임들을 서비스하고 있어요. 국내 매출이 최근에 많이 늘어서 전체 매출의 한 6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만 해외 매출 비중이 많을 때는 80% 가까이, 적을 때도 절반 수준 안팎을 유지하니까 외화벌이라는 차원에서도 큰 역할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넥슨의 지분 구조가 크게 변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넥슨 지주회사의 2대 주주로 갑자기 등극한 주체는 누구냐? 바로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기업 가치가 수십조 원인 거대 기업의 2대 주주, 전체 지분의 30% 가까이를 정부가 보유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국민연금이 아닙니다. 정부가 지분을 가지게 됐다고요. 이유는 뭐냐? 바로 상속세입니다. 상속세 하나 때문에 정부가 수십조 거대 기업 넥슨의 2대 주주가 되면서 넥슨은 사실상 일종의 반국영기업화 돼버린 꼴이죠. 넥슨의 창업주 김정주 회장이 갑작스럽게 별세하면서 넥슨 지주회사는 상속을 준비할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엄청난 규모, 대한민국 상속세 역사상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상속세를 일거에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거예요. 김정주 회사의 유산은 대략 10조 원 정도로 추산되는데 상속세 액수는 6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 6조 원이나 되는 세금을 내기 위해서 김 회장의 가족들은 현금 대신 주식을 정부에 물납한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기업인이 몇 조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걸 현금 다발로 산더미 같이 쌓아두고 있는 줄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좌측 애들은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대부분은 주식 형태로 가지고 있지 돈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LVMH 아르노 회장이랑 세계 최고 부자 자리를 두고 끊임없이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하는 이유도 주식 가치에 따라서 자산 총액이 크게 변동하기 때문이에요. 넥슨으로서는 워낙 급작스럽게 벌어진 일이라서 장기간에 걸쳐서 안배를 할 시간이 없고 그래서 통으로 물납을 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 정부가 민간 대기업의 2대 주주로 올라서는 괴상하고 비상식적인 상황이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제가 늘 문제 제기를 하는 주제입니다만 한국의 상속세는 세계 최고입니다. 높은 편인 게 아니라 그냥 세계 최고예요. 한국의 상속세율은 50%인데 OECD 평균 상속세율은 12.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거기에다가 기업 지배 지분은 20%를 가산해서 60%의 상속세를 물려요. 세계 다른 나라들은 기업을 계속 경영하게 하기 위해서 지배 지분이 경영을 유지한다면 세금을 깎아주거나 유예해주거나 없애주기도 합니다. 10년간 기업을 유지하면 상속세를 면제한다. 이런 조건을 거는 식이에요. 기업을 계속 경영하게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거기에 60% 세금을 때려버리는 거예요. 60%라는 세율의 의미가 뭐냐? 원칙상 모든 기업은 이대로 승계되지 못하고 전부 국유화한다는 겁니다. 지분은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가장 큰 의결권을 행사해요. 51% 지분을 가진 주주나 주주 모임은 그 누구도 손대지 못하는 의결권을 가지는 겁니다. 다른 전체를 합쳐도 51%가 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걸 60%를 가져간다는 것은 최대 지분을 가진 주주가 승계를 하면 원래의 40%밖에 지분이 남지 않고 국가가 60%에 대한 소유자가 되는 구조예요. 그러니 원칙적으로 모든 기업이 한 세대가 지나면 지배력의 60%를 잃고 국유화돼 버리는 겁니다. 한국은 국가가 상속을 빌미로 경영권을 탈취하는 구조라는 얘기예요. 그걸 메꾸기 위해서 경영자 가족, 창업자 가족, 총수 일가가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오고 대출을 받아서 세금을 내는 게 현실인 겁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상속세를 낸 케이스는 이건희 회장님의 상속인데 11에서 12조 원에 이르는 돈을 나라에 납부하게 돼요. 그런데 그걸 삼성가라고 해서 무슨 현찰로 시원하게 결제하는 게 아니라 5년간 분납이고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총수 일가가 대출을 어마어마하게 받아서 메꾸고 있어요. 안 그러면 기업을 뺏겨버리니까요. 이재용 회장을 제외한 일가가 1년에 내는 이자만 2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오직 세금을 내기 위해서, 오직 가업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삼성이 매각이 돼서 무슨 화웨이 삼성, 헝리 삼성 이런 게 되지 않게 하려면 이 방법뿐입니다. 세율이 60%니까요.
그리고 그걸 못하는 기업은 그냥 매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락앤락, 세계에서 밀폐 용기로 가장 셰어가 컸던 회사인데 상속세를 낼 방법이 없어서 매각을 했습니다. 37, 세계 손톱깎이의 70%를 공급했다고 할 정도로 알짜배기 기업이었는데 상속세 때문에 기업을 매각했어요. 이번 넥슨도 어찌 보면 다행히 경영승계를 하게 된 거지만 초기에는 그냥 가족들이 지주회사를 통으로 매각해버릴 수도 있다는 예측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넥슨이 시장에 나오는 순간 넥슨 이름 앞에는 한자가 몇 개 붙었을 거예요. 제가 무슨 안티 그 나라 감정을 자극하려는 게 아니라 실제로 거기에서 한국 인터넷 회사, 한국 게임 회사들을 엄청나게 노리고 있으니까요. 다행히도 넥슨은 가족 지분을 전부 다 합치면 정부보다 많아서 근근히 경영권 방어를 했습니다. 그게 안 됐다, 지분 60%가 그냥 넘어갔다 이러면 그 회사는 그냥 국영기업인 거예요. 민간 회사를 국영화한 겁니다. 세금 낼 돈이 없어? 그러면 집 문서, 땅 문서, 가게 다 가져와, 다 내놔야지. 이 무슨 삼류 드라마 같은 장면이 실제로 한국에서는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정부의 공격을 막아내도 그게 끝이 아닙니다. 정부에게 기업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매각한 지분 때문에 지배 지분이 하락해요. 그러면 그 기업은 바로 적대적 M&A 또는 그린 메일링의 먹잇감이 됩니다. 원래라면 팔 이유가 없었던 주식을 왕창 팔아야 되니까 시장에서 당연히 제값을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실제로 삼성가도 이번에 세금 내려고 내놓은 주식들을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업 가치의 하락, 주가 하락, 경영권 방어수단이 전혀 없는 한국에서 경영권 공격에 노출되는 위험. 이래놓고 맨날 한국에는 100년 기업이 없네 뭐네 떠들어대는 게 우습지도 않습니까? 100년이면 3세대가 지나고 4세대가 기업을 이어받는 시점이에요. 그러면 창업할 때 100%였던 지분이 몇 퍼센트 남는지 아십니까? 60%씩 4번 뜯기면 2.56% 남습니다. 세금만 냈는데 지분이 40분의 1 토막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무슨 100년 기업 타령입니까? 30년 기업도 나오기가 힘든데. 얘기가 이쯤 되면 머저리 같은 좌파들이 꼭 이 얘기를 꺼낼 겁니다. 그러면 전문 경영인을 쓰면 되지 않냐. 제가 수도 없이 들었던 얘기예요. 실제로. 전문 경영인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전문 경영인이 세금 한 푼 안 내고 지분을 전부 인수해서 가져갑니까? 만약에 그런다고 하면 전문 경영인이 아니죠. 이미 오너가 돼버리는 거지. 그리고 똑같은 상속 문제가 또 발생하겠지. 애초에 지배 지분에 가산을 한다는 발상 자체가 악의적인 거예요. 기업을 빼앗고야 말겠다는 뜻이니까요. 경영 승계를 못하게 하겠다. 기업의 주인을 반드시 바꾸겠다. 이 악독한 생각이 들어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 새 주인은 한국에 세금 꼬박꼬박 잘 내고 한국인을 고용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기술, 설비, 고용 다 차례차례 외국으로 이전하고 필요 없는 설비, 필요 없어진 공장은 쪼개서 팔아넘기는 사람일까요? 어느 쪽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후자죠. 괜히 대한민국이 세계 최악의 상속세제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경영 지분은 돈이 아니에요. 주식입니다. 배당을 받는 경우도 있고 배당을 거의 안 하는 기업도 있지만 배당으로 상속세를 내려면 한 30년 모아야 될 테니까 어림도 없고 결국 매각 또는 대출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실현되지도 않은 수익인데 거기에 세금을 물리는 꼴이죠. 차라리 팔 때 양도소득세로 물리든가. 기업이 운영은 되게 해야지 세금을 내려고 기업을 팔아버려야 한다는 게 대체 말이 됩니까? 세금을 못 내서 기업을 넘겨야 되는 이 코미디 같은 꼴을 우리가 언제까지 봐야 됩니까? 이런 문제 제기를 하면 민주당 같은 그 덜 떨어지고 생각 없는 집단이 대번에 부자 감세 안 된다 이따위 소리를 하기 시작해요. 그 특유의 편가르기, 거액의 상속세를 내는 사람은 1%밖에 안 된다 이따위 소리로 대중선동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업은 생산의 주체입니다. 상속세를 내는 역할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모든 경제 주체 중 유일하게 기업만 생산을 합니다. 기업이 없으면 가게도 쓸 돈이 없고 정부도 쓸 돈이 없어요. 거의 배를 갈라서 먹어버리면 그 뒤로는 굶어 죽는 것밖에 옵션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너무 당연해서 이걸 중학생한테 설명해도 중학생조차 지루해 할 만한 이런 얘기를 이상하게도 민주당 것들은 이해를 전혀 못해요. 오직 그 얼빠진 정치인 몇 놈이 자기가 부자를 징벌했다고 거지근성 표파리하는 짓을 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유지해야 됩니까? 삼성 돈을 다 털어서 나눠줘도 그 돈으로 국민이 먹고 살 수 없습니다. 상속세를 60%가 아니라 95%를 물려도 그 돈으로 나라가 먹고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너지고 팔려가고 쪼개지는 기업만큼 우리는 일자리를 잃고 기회를 잃고 장기적인 세수를 잃는 거예요. 진짜로
진짜로 중요한 것은 이재용 회장이 세금을 1,000억 원 덜 냈느냐 더 냈느냐가 아니라 내가 내 가족을 먹여 살릴 일자리와 기회가 있는지 없는지입니다. 왜 그걸 모를까요? 몇 년 전 베스트셀러 마시멜로 이야기 다들 기억하시죠? 애들한테 마시멜로를 주고 15분 동안 이걸 먹지 않고 참으면 2개를 준다고 했을 때 그 15분을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기다렸던 애들이 커서도 성취도가 높더라는 마시멜로 실험을 주제로 쓴 책이에요. 과연 대한민국은 마시멜로를 안 먹고 15분을 기다릴 준비가 된 나라입니까? 아니면 실험 설명이 끝나기도 전에 앞에 있는 마시멜로를 얼른 자기 주둥이에 쳐 넣기부터 하는 나라입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후자인 것 같거든요. 마시멜로 실험에 실패한 나라.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